안녕하세요.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만 듣다가 오늘은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 봅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누구 탓을 하자니 제가 너무 속 좁아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속으로만 사귀자니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요. 전 올해로 64이 됐습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요. 혼자 산 지도 벌써 7년째네요.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혼자 어떻게 사냐고, 외롭지 않냐고.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혼자 밥 해먹고, 시장 다니고,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요.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웃기죠. 안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은 몸이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아니었어요. 가족이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느껴질 때였어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동이에요. 어릴 땐 참 조용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죠. 아들 키우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대학도 지방에서 다니다가 취업해서 서울에서 자리 잡았고, 결혼도 그럭저럭 잘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첫인상도 좋았고요. 조곤조곤 말 잘하고 아들도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둘이서 손 꼭 잡고 인사하러 왔을 때, 아, 이 사람이라면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큰 기대는 없었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시댁에 충성해요. 그냥 적당히 예의만 지켜주면 고맙지. 명절에도 꼭 안 와도 된다고 했고요. 오더라도 오래 있지 말고 얼굴만 비추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그 분위기가 조금씩 달랐어요. 처음엔 뭐 다들 서먹서먹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오랜만에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잘 지내셨어요? 인사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엔 소파에 앉아 가만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식사 시간 되면 제가 혼자 부엌에서 밥하고 반찬 꺼내고 그릇 차리고 물도 따라 놓고 다 차려놓고 이제 먹자 하면 그제야 나와서 앉아요. 저는 그런 게 서운하면서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그렇게 그냥 앉아서 얻어먹고 다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하고 다시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뭐 하냐고요? 그냥 멀뚱멀뚱 같이 앉아 있어요. 제가 치우려고 일어나면 엄마, 저도 할게요 말은 해요. 근데 그뿐이에요. 말만 하고 며느리는 눈길 한번 안 줘요. 심지어 어떤 날은요, 제가 반찬을 더 가지러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그 사이에 먼저 먹고 있던 국 간이 좀 새네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이게 나만 불편한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도 참았어요. 괜히 뭐라 하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며느리랑 어색해지면 아들이 더 힘들 테니까요. 근데요,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확 식은 날이 있어요. 몇 년 전 설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떡국 준비하고 전도 굽고 과일도 깎고 혼자 분주하게 준비했죠.
오전 11시쯤에 아들 부부가 도착했어요.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님 저희 오늘 2시에 약속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였어요. 그 말의 순간 너무 허무했어요. 명절인데 명절에 집에 와서 3시간도 못 있다가 간다니. 그래도 일단 밥부터 먹자고 얼른 차렸죠. 근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희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밥은 안 먹고 차만 마실게요.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순간 진짜 그 잘 익은 갈비찜이랑 따끈한 떡국을 보고도 손이 안 가더라고요. 너무 허탈했어요. 그날은 진짜 차만 마시고 갔어요. 며느리는 과일 몇 조각 집어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1시 반쯤 되니까 어머님 저희 가볼게요 하더라고요. 아들 부부 돌아간 뒤에 밥상 위에 남은 음식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마음을 접으려고 했어요. 기대하지 말자고, 바라지 말자고, 그냥 아들 얼굴만 보고 참고 넘기자고 다짐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명절이 다가올 즈음 속으로는 그래도 이번엔 밥 한 끼는 같이 먹겠지 하는 작은 기대가 있었어요. 전 또 새벽부터 일어나 국물 끓이고 나물 무치고 정성껏 상을 차렸죠. 근데요, 이번엔 더 했어요. 아예 아들 혼자만 왔더라고요. 며느리는? 하고 물었더니 장모님 댁 먼저 들렀다가 갈 거예요. 좀 늦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아들은 혼자 밥 먹고 며느리는 해 지기 전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내일 출근이라 빨리 가볼게요. 하고는 금세 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음식 준비도 안 하게 됐어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냥 있는 거 먹자. 오면 차 한 잔 정도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하자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젠 아예 기대도 원망도 사라졌어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요, 이상하게 명절이 되면 다시 뒤숭숭해져요. 마트 가서 장을 보다 보면 사람들 손에 가득 든 장바구니, 부모님 드릴 과일이며 정육 세트 같은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울컥하고 속이 뒤집어져요. 나는 아들 며느리한테 고기 한 근 받아본 적도 없고 외식 한번 같이 해도 며느리가 밥값 낸 적은 더더욱 없고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외식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가끔 아들 부부가 내려오면 밖에서 먹자고 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제가 사는 동네엔 변변한 식당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애들 입맛 맞춰서 제일 평이 좋은 식당을 찾아서 가요. 지난번에도요, 조금 먼 데 있는 고깃집을 일부러 예약해서 갔어요. 정육식당이라 고기를 직접 사야 했고, 그날은 제가 아예 계산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그 은한 제가 낼게요.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아들은 늘 당연하다는 듯 가만히 있고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 혼자 버는 집이라서 사정이 넉넉하지 않겠지. 그런데 SNS 같은 데 보면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은 사진들 예쁘게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거기엔 댓글도 달려 있어요. 신랑이 데려간 거예요. 생일 기념으로 케이크. 그거 볼 때마다 참 씁쓸해요. 나는 며느리 생일 때 뭐 해준 기억도 없고 내 생일엔 전화 한 통 없는 며느리인데 왜 그리 속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말하면 제가 치사한 걸까요? 작은 것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조금의 정성, 조금의 배려가 아쉬운 거예요. 그게 꼭 돈으로 치환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외식비를 안 낸 게 아니라 늘 당연히 얻어먹는다는 태도가 그게 저를 서운하게 만든 거예요. 며느리가 지갑을 한 번 꺼내는 제스처라도 했으면 아니야. 어머니가 낼게 하면서도 속으론 따뜻했을 텐데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저희 동네에 있는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아서 며느리가 여기 국물 진짜 맛있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오자 했더니 네 어머님 다음엔 사주세요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의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장난이었겠죠. 근데 그게 마음에 남는 건 이미 쌓여있던 서운함이 있어서겠죠. 아들한테 얘기해볼까 싶다가도 아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 제가 더 초라해질까봐 입을 꾹 다물고만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주변 친구들은 왜 그렇게 참냐고 말해요. 며느리한테도 당당히 얘기하라고 하고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다. 말해야 고친다고 다들 말하죠. 근데요,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화가 나도 말을 못 하겠어요. 며느리한테 뭐라 했다가 그 뒤로 더 서먹해지고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질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또 참고 또 삼키고 그러다 이렇게 라디오 사연으로 털어놓고 있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것도 같아요.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는 애정이 사라진 것 같으면서도 막상 명절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괜히 허전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참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며느리에 대한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글을 쓰면서도 손이 떨리고 가슴이 계속 울렁거립니다. 제가 너무 쪼잔한 건 아닐까? 지나치게 예민한 건 아닐까? 계속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근데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큰 소리 내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말없이 참고 마음속으로만 사귀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보다 눈치를 먼저 보고 표정보다 분위기를 먼저 살피고 누구보다 조심조심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행동하려는 사람.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한 번쯤은 솔직하게 얘야, 이제는 어른으로서 밥값은 좀 하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차마 내뱉질 못했어요. 혹시라도 기분 나빠할까봐 시어머니가 또 꼰대 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냥 삼켰어요. 어떤 날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아이가 몰랐던 건 아닐까?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서로 사는 환경도 다르고, 받아온 교육도 다르고, 가치관도 전혀 다르니까요. 하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두 번은 몰라서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반복되면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괜히 내 며느리 흉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해서요. 근데 언젠가 같이 등산 다니는 언니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내가 너무 작아지는 기분이야. 내 집인데도 내가 눈치 보이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밥상 차리면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그럴 때마다 참 서글퍼. 그 말이요. 어찌나 제 얘기처럼 들리던지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다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아니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말 못할 속상함을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요. 살림하고 일하고 자기 부모 챙기고 바쁘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어머님, 제가 오늘은 고기 살게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런 말 한마디면 사람 마음은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바란 거였어요. 큰 선물도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였어요.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며느리 입장에선 제가 그냥 조용한 시어머니, 편한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셔.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저 조용한 걸 선택한 것뿐이었어요. 참아온 거지. 바라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요즘 들어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행동을 묵인했을까? 그게 결국 며느리를 더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 우리 어머니는 늘 다 해주고도 괜찮은 분이야. 그렇게 믿게 만든 게 결국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바로 말할 용기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온다면 예전처럼은 하지 않으려 해요. 밥상도 예전처럼 다 차려놓지 않고 같이 준비하자고 말해볼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면 지갑 꺼내는 신용이라도 할 때까지 기다려보려 해요. 혹시 아무도 안 꺼내면 오늘은 너희가 낼래?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 싶어요. 그 말이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도 사람인데, 어머니도 외로운데, 어머니도 마음이 있는데 왜 늘 말없이
참기만 해야 하는 건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 이웃집 아주머니가 며느리랑 주말마다 같이 반찬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레시피도 공유하고 요리 끝나면 같이 먹으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 나누고 소소한 수다 떨며 그렇게 시간을 보낸대요. 듣는 순간 참 부러웠어요.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그리웠어요. 며느리랑 앉아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다. 요즘 뭐가 유행이다. 그런 얘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을까 싶었어요. 그런 관계는 한쪽이 너무 조용해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은 저도 움직이려 해요. 말을 아끼던 어머니가 이제는 조금씩 말하는 어머니가 되려고요. 상대가 바뀌기를 바라기 전에 저부터 먼저 저 자신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세상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전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늘 조마조마하고 긴장했어요. 이번엔 또 뭘 실수했나? 내가 또 뭔가를 잘못했나? 자꾸 제 탓부터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꼭 내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걸 누구나 불편한 상황에서는 불편함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래요? 며느리가 새로 산 조리도구로 요리해 보고 싶다는데 엄마 드리고 싶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웬일이지? 하면서도 반신반의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마음일까? 아님 아들이 부탁해서 그런 척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날 저는 그냥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며느리가 달볶음탕을 하고 있었어요. 양파도 썰어놓고 감자도 듬성듬성 썰어놨더라고요. 뭐랄까, 전문가는 아닌 솜씨인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제가 끓인 건 처음이라 조금 짤지도 몰라요. 그래도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그 말에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한 그릇 줘봐라 하고 받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가 만든 밥을 먹었고 아들이 옆에서 웃으며 반찬도 덜어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한결 가벼웠어요. 물론 그게 전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다정해졌다고 해도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진 않잖아요. 하지만요, 그날 저는 이 관계는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기망을 조금 느꼈어요. 제가 먼저 조금 마음을 여니까 그 아이도 조금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도 어쩌면 나를 어려워했던 건 아닐까? 제가 너무 말이 없고 무뚝뚝하게만 대했던 건 아닐까? 예전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생각났어요. 어머님은 항상 조용하셔서 제가 뭘 해도 싫어하시는 건 아닐까 고민돼요. 그땐 그냥 웃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에 며느리의 불안함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도 저처럼 늘 눈치 보고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 속에서 말없이 멀어진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서운한 만큼이나 오해도 깊어졌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행동이 처음부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라면 저도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았던 건 아닐까 반성하게 됐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참 어렵고도 섬세하죠. 그동안 며느리는 왜 밥값 한 번 안 내나, 왜 차려준 밥을 당연히 받아 먹기만 하나, 그런 원망만 했지만 저 역시도 그 아이에게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조금씩 꺼내보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저희 마음부터 다스릴 생각이에요. 서운함도 미움도 결국 다 사랑에서 시작된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가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나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걸 말하지 못했던 세월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뿐이죠. 이제는 말해보려 해요. 불편하지 않게, 무겁지 않게, 그냥 진심으로. 얘야, 나도 내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큰 기쁨이 될 것 같아.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명절엔 우리가 함께 웃으며 밥 한 끼라도 편히 먹을 수 있기를 바라며